오늘도 아이한테 화내셨다고요? 한두 번 말했을 때 들으면 좋으련만 몇 번이나 말해도 같은 행동 반복하는 아이를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우리도 화내고 싶진 않은데 좋게 말하면 안 듣고 왜 이렇게 훈육이 어려운 걸까요? 화내지 않고 훈육할 수는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훈육을 혼내는 거, 야단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 어린 시절만 돌이켜 보더라도 동생이랑 싸워서 손들고 벌서거나 학교에서 숙제 안 해서 회초리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혼나야 돼. 잘못했으면 맞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웬걸? 우리가 부모가 됐더니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너무 통제하지 마라. 이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화 안 내고 싶죠. 그런데 좋게 말하면 듣나요? 한두 번은 좋게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큰 소리 내게 되고 자는 아이 보면서 왜 화냈을까? 난 나쁜 엄마인가? 이렇게 자책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혼내거나 통제만 했던 것 같아요. 방법도 모르고 스킬도 없으니까 그냥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쓴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당장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훈육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읽었던 게 오은영 박사님의 책이었어요.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훈육을 할 때 무엇을 가르칠까를 꼭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훈육은 한자로 가르칠 훈과 기를 육자를 쓰거든요. 가르치고 기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때리면 안 되고 양치는 꼭 해야 되고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훈육인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단순한데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죠. 양치 하나 시키는데 뭐 30분씩 신랑이 하고 공공장소에서 막 드러눕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폭발해버려서 정작 내가 뭐 때문에 훈육을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오늘 이거 하나를 꼭 가르칠 거야. 카메라도 초점을 딱 맞추면 주변이 흐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훈육을 할 때 목표를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나 말, 주변 환경들에 화내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딸은 양치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떤 날은 뭐 순순히 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도망가거나 막 드러누워서 떼를 쓰기도 해요. 저도 뭐 한두 번 말했는데 계속 그렇게 떼부리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죠. 그럴 때 양치, 딱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양치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건 꼭 가르칠 거야. 뭐 방법은 상황이나 아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뭐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관심을 돌릴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안 되면 안아서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들어 누워서 울고불고 때를 쓸 때는 그냥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방법은 유연할 수 있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양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오늘의 목표는 달성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양치는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라 라는 걸 넘어서서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지금 어떤 발달 과정에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특성이나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10년을 근무했잖아요. 상담 기간이 되면 부모님들이 상담할 것들을 적어 오시는데 대부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이들이 1에서 3세 때 자율성이 발달되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고 떼쓰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기적으로 크는 거 아닌가 걱정될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은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자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고 나면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저도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화도 좀 덜 나게 되고 아 너도 크느라 고생한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면 훈육이 단순히 통제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게 돼요. 잘못한 걸 지적하고 멈추게 하는 훈육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훈육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식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했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놀이였던 거죠. 그렇지만 식당에서 침을 튀기는 건 분명히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식당이라 다른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 대신 밖에 나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욕구를 인정해주고 기준을 알려주면 아이가 무조건 하겠다고 떼를 쓰는 대신에 그 기준 안에서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과도한 마음읽기를 풍자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마트에서 막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니까 엄마가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뒤집어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구나. 우리 애기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지거나 막 사달라고 조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화내거나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구경하고 싶으면 눈으로만 보는 거야. 아무거나 만지는 건 안 돼. 이렇게 기준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저희 딸이 친구 집에 가고 싶다면서 막 그 집으로 뛰어간 적이 있어요. 잡아오자마자 울고불고 너무 흥분을 해서 말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적은 곳으로 데려가서 기다려줬어요. 좀 진정되고 나서 친구 집에 가고 싶었어? 하니까 이제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마음은 알아. 하지만 아무 때나 갈 수는 없어. 초대해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기준을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해볼까? 라고 제안을 했고 아이랑 손을 잡고 그 친구 어머님께 가서 다음에 초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더 떼쓰지 않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음에 초대해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떼쓰지 않고 요청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훈육을 할 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뒤에 기준을 알려줘야 진짜 훈육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뭐든 안 쉽겠어요. 책처럼만 할 수 있다면 육아가 정말 쉬울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저도 뭐 잘한 사례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어제만 해도 큰 소리 내고 무서운 표정 짓고 어떨 때는 떼쓰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 지쳐서 모르는 척하고 싶을 때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반성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나만 육아가 어려운가 싶은 분들 저랑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해요.